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얀 클러스터 구성이 다 완료가 됐고, 자, 이번 시간부터 섹션 10부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섹션 10부분에서는 스팍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스팍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함수들을 한번 써보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스팍 함수들만 알아볼 거기 때문에 일단 스팍 서버 한 대만 올려주셔도 돼요. 이따가 퍼블릭 나트 서버랑 스팍 1번 서버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팍에 대한 기초를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팍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네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바와 스칼라, 그 다음에 파이썬과 R 이렇게 네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 간에 비슷한 함수 사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URL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함수 사용법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여기 함수들이 모두 데이터 프레임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함수가 제공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 함수들을 우리가 강의 시간에 모두 다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 10가지 정도 뽑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많이 쓰이는 함수들이고, 그 외 함수는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서 찾아보는 쓰는 편이에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10가지 정도만 알아볼 건데, 여기 있는 함수 유형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함수 유형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트랜스폼이냐 액션이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0가지 함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퍼블릭 나트 서버랑 스팍 1번 서버 한 대 올려주시고 스팍 1번 서버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스팍하고 마스터 로컬 해가지고 로컬 모드로 진입을 해볼 거예요. 디플로이 모드 로컬. 디플로이 모드에 로컬로 진입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었죠? 바로 드라이버와 이지큐터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자바 프로세스로 뜬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로컬 모드로 진입을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 이 표에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인데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어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강의 안에 있는 내용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되니까 로컬 모드로 진입하고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자, 스팍 1번 서버 들어온 다음에 파이스팍하고 마스터 로컬 치면 되죠. 자, 아직 우리가 1번 서버만 띄웠기 때문에 하드 파일 시스템이나 얀 클러스터를 올리지 않았고 지금 1번 서버만 구동한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은 이제 로컬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어 주면 돼요. df.show 하면은 만든 데이터 프레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면은 이번 시간 실습 내용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select 함수랑 select expr 함수 한번 볼게요. 자, 이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의 SQL 중에서 select 문법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컬럼을 선택할 때 쓰이고요. 데이터 프레임 select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선택할 컬럼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name 컬럼, address 컬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형태로 컬럼명을 받은 다음에 리스트 형태로 던져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리스트 형태로 컬럼 리스트를 받고 변수를 이렇게 던져줘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elect랑 select expr 함수 요 두 가지 모두 다 쓰이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select expr 함수는 모든 거를 문자열로 처리합니다.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꿀 때 lower라고 하는 이 함수를 많이 쓰는데 이때 다 문자열로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select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의 API를 이렇게 임포트 해온 다음에 그 임포트 해온 API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lect는 API 문법을 이용하고 select expr 함수는 모든 걸 문자열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제 강의안 보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같이 따라와 주세요. 직접 쳐봐야 많이 됩니다. 자, select 하고 그 다음에 name 하고 그 다음에 address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show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쳐보면 name과 address 컬럼만 선택이 됐죠. 자, 이번에는 아스타도 해보겠습니다. 아스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모든 컬럼이 그대로 보이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리스트 구조로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name과 address 이렇게 두 가지 컬럼을 가진 리스트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select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lect와 select expr에 대한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elect expr를 한번 써볼게요. select expr에서 강의 안에서 봤던 lower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select expr의 안에 있는 내용은 스트링 형태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안에 이제 작성하는 것들은 다 스트링 형태예요. as row name 이라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show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여기 작성된 내용들이 모두 스트링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더니
네임 컬럼이 소문자 처리가 되어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row라고 하는 이 함수를 우리가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지 않아도 문자열로 처리했기 때문에 조금 편한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API를 이용해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from pyspark.sql.functions 하고 import lower 하면은 이제 lower 관련된 함수를 우리가 임포트할 수 있고, 이 API를 명시적으로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df.select lower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함수를 갖다 쓰겠다는 의미예요. 자, lower df.name. 자, 참고로 데이터 프레임 .name 하면은 컬럼을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alias는 이제 컬럼명을 지정해 줄 때 많이 씁니다. row name이라고 이제 컬럼명을 작성을 해주고, 닫으면 select 부분이 닫히는 거죠. 닫히고 이제 show 명령을 쳐주면, 자, 이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select expr이랑 select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select 함수는 어떤 함수를 쓰고자 할 때 데이터 프레임의 API를 임포트 해와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select expr 함수는 그냥 문자열로서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select expr이 훨씬 더 편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편한 거는 맞습니다. 자, 하지만 select expr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디버깅이 좀 힘들어져요. 로우와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 AP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DE 툴에서 이거를 작성하다 보면 문법이 틀렸을 때 IDE 툴에서 이게 틀렸다고 나옵니다. 자, 하지만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문자열 부분은 IDE 툴에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우리 인터프리터 언어고 런타임 시에 에러가 발생한다 했죠. 자, 앞부분 한참 돌다가 여기서 오타가 있으면 그때서야 에러가 있다고 뜨는 거죠.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면 돌기 전에 디버깅 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데이터 프레임 API를 쓰면은 디버깅이 좀 편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점,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필터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터 함수는 SQL의 웨어 문법이랑 되게 비슷해요. 네임 컬럼이 키민 것들을 선택을 해라 라고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는데, 스팍에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콜이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를 해왔는데, 그 임포트를 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컬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는 df.컬럼명 해가지고 이렇게도 컬럼에 접근이 가능했지만, 콜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콜럼에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컬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랑 콜 쓰는 거랑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콜해서 컬럼에 접근을 하고 그 값이 킴인 것들을 필터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부산인 거, 그리고 AND 조건을 또 줄 수 있어요. AND, 자, age가 15인 것들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name 컬럼에서 C로 시작하는 것들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부산과 서울에 해당하는 것들만 골라서 선택을 해라 라고 될 수 있고, 자, 이것들은 모두 SQL에 동일한 문법들이 다 있습니다. 자, 대응되는 문법이 있어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주고요. from pyspark sql.functions, 이 경로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손에 익을 거예요. pyspark에서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functions죠. functions에서 콜을 먼저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df.filter 하고 콜 name, 자, name 컬럼이 kim인 거를 잡아서 show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df.filter 콜 한 다음에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가 부산인, 그리고 AND 조건을 할 건데, 자, AND 조건을 붙일 때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A and B 할 때 각각의 A와 B는 한 번 더 괄호로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한 번 더 감싸줘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감싸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콜 age, 나이가 15인 것들을 잡아서 또 보여준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인티저 컬럼이기 때문에 여기 따옴표가 있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은 나이가 15인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거나 큰 이렇게도 작성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네임이 like를 써서 C로 시작하는 이름을 보겠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최로 시작하는 데이터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이즈인 조건을 써서 서울하고 부산인 것들을 이렇게 또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어드레스가 서울과 부산인 것들을 출력해서 보여줘 라고 필터 함수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with 컬럼 볼게요. 자, with 컬럼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새로 만들어 줄 때 사용합니다. 자, SQL로 보면은 select 아스타하고 코리아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용해서 country라고 하는 컬럼명으로 만들어 주는 걸 볼 수 있는데, 같은 문법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ith 컬럼하고 만들 컬럼명을 먼저 정의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값은 lit 같은 경우는 상수 값을 받을 때 써요. 그래서 코리아라고 하는 스트링 상수를 받을 때 우리가 lit로 이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코리아라고 하는 상수 값을 받아서 country라고 하는 컬럼명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 2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또 하나 컬럼을 만들 건데 이번엔 address2라고 하는 컬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드레스 컬럼 2는 컨캣이라고 해서 이제 컬럼 값들을 합쳐서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컬럼 값을 합쳐서 만들어 줄 건데 첫 번째는 컨트리 컬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마라고 하는 스트링 상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드레스 컬럼, 이렇게 세 가지 값들을 이용해서 이어 붙인 다음에 어드레스 2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쇼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from PySpark SQL의 functions 하고 임포트 한 다음에 필요한 컬럼이랑 lit, 그 다음에 concat 세 가지 함수를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2를 정의를 해주는데 데이터 프레임 2는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with column, 자, with column에서 C가 대문자예요. 자, with column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럼명, country column, 그 다음에 값은 상수값, 코리아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진 상수값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df2.show를 한번 해보면은 모든 로우에 country라고 하는 컬럼이 붙으면서 이렇게 코리아라고 하는 상수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oncat을 한번 해볼게요. df2.withColumn, withColumn하고 이번에 이름은 address2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컬럼 값을 이어 붙일 겁니다. 자, concat 함수를 쓰고요. 어떤 컬럼을 이어 붙일 거냐면 country 컬럼, 그 다음에 lit, 컴마라고 하는 스트링 상수를 하나 쓸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컬럼 address 이렇게 작성을 할 거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지금 가로닫기가 3개가 붙어 있는 거는 첫 번째 가로닫기는 컬럼에 대한 가로닫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닫기는 컨캣에 대한 가로닫기, 마지막 with 컬럼에 대한 가로닫기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컬럼 3개로 이렇게 닫아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어드레스 2 컬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with 컬럼 실습을 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함수가 또 drop duplicate예요. 자, 이거는 중복 제거해주는 함수고요. SQL로 봤을 때는 group by 하고 나와 있는 이 컬럼명을 그대로 셀렉트 해주면 이게 중복 제거가 되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SQL에서는 select distinct 키워드가 있죠. distinct 하고 컬럼명 해주면 똑같이 중복 제거가 됩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df.dropDuplicate하고 컬럼명을 이제 리스트 구조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있던 df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해볼게요. drop duplicate. drop duplicate에서 D가 대문자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리스트 구조로 컬럼을 넣어주면 되겠죠. name하고 address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show를 해보면은 중복 제거된 값이 나올 겁니다. 보면은 최하고 서울 두 개의 로우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제거돼서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group by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group by 함수는 집계할 때 사용되는 함수이죠. 그리고 스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사용법은 데이터 프레임 group by 한 다음에 집계하고 싶은 관점 컬럼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리스트 구조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리스트 구조로 와도 되고 그냥 스트링 컬럼으로 하나 지정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show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에러 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에러 나는 이유는 관점별로 보고 싶은 컬럼을 넣었는데 그러면 어떤 지표값을 뽑을 건지 써줘야 돼요. 이름과 어드레스별로 맥스 값을 볼 건지 카운트 값을 볼 건지 썸 값을 볼 건지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치면은 에러 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올바른 사용법은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지표 값을 넣어줘야 돼요. 자, 이름별로 맥스 에이지 값을 보겠다. 혹은 이름별로 민 에이지 값을 보겠다. 혹은 이름별로 에이지의 썸 값을 보겠다. 그런 지표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쇼를 해야 올바르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관점은 이렇게 리스트 구조로 넣어도 되고 스트링 형태로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름과 어드레스별로 개수를 보고 싶다 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 컬럼에 적용하고 싶을 때에는 agg를 사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카운트 하면 이름과 어드레스별로 개수만 지금 뽑을 수 있는 건데 개수 말고 뭐 민값도 보고 싶고 맥스값도 보고 싶고 썸값도 보고 싶고 그럴 때는 우리가 agg 함수를 써서 한 번에 뽑을 수 있어요. group by agg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값들을 정의를 해주면 돼요. 자, 이름별로 age의 최소값, 이름별로 age의 맥스값, 이름별로 age의 평균값, 썸값,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SQL로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group by name column 하고 이렇게 min, max, average, sum, count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QL이랑 요 스팍에 대한 문법은 되게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실습을 또 해볼게요. 자, df.group by. by에서 b가 대문자죠. 그 다음에 집계할 컬럼, 기준 컬럼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show라고 그냥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에러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에러 나는 이유는 그룹 바이까지 적용된 이 함수는 결과물이 그룹 투 데이터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그룹 투 데이터 타입은 show라고 하는 함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나오게 하려면 지표 값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max age 컬럼에 대해서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이름별로 age의 max 값을 출력을 해라.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리스트 구조로도 작성할 수 있어요. name, address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ount를 출력해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자, 이름과 어드레스별로 지금 몇 건이 존재하는지 나옵니다. 최랑 서울은 지금 2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건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age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표값을 한 번에 뽑는 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from PySpark SQL의 functions import min, max, avg, sum, count, 컬럼 함수 아까 임포트 했지만 한 번 더 임포트를 해주고요. 이제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group by name 컬럼에 대해서 agg 함수를 작성을 하되 먼저 min 값을 뽑겠다라고 작성을 하고요. 이름별로 age의 최소값을 찾아오겠다. 엘리어스는 컬럼명 작성할 때 쓰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별 age의 max 값을 추출을 하겠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avg 값, 평균값 age 엘리어스 avg ag 그 다음에 sum 값이 있겠죠. sum 컬럼 ag 엘리어스 sum ag 그 다음에 마지막에 count가 있습니다. ag 컬럼에 대한 count 값 cnt avg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show를 해보면은 이름 컬럼별로 여러 가지 지표값들이 한 번에 나온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정상으로 출력이 된 거고요. 자, 여기까지 실습을 하고 또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join 함수 있는데 join 함수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join은 두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할 때 사용을 하죠. 그런데 join 타입에 따라서 결합이냐 아니면 필터의 느낌으로 사용하냐 그런 부분이 좀 달라요.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스팍 SQL 섹션에서 별도로 배울 겁니다. join. 참고로 inner join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결합하는 거지만 셈이나 anti 같은 join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쓰게 되면 필터의 느낌으로서도 쓸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먼저 df.join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원래 있던 데이터 프레임 df랑 그 다음에 아까 그룹 바이로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을 df2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df2와 그냥 df join을 한번 해볼 거고요. 결과 데이터 프레임을 df3로 정의를 해볼게요. 먼저 df2.joi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합할 other 데이터 프레임을 적어주면 됩니다. df에 대해서 해볼 거니까 df.join 하고 df2와 결합을 하겠다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join할 컬럼명을 적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컬럼명이 동일하고 하나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작성을 해도 상관없어요. 리스트로 해도 되고 스트링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join 타입을 적어주면 돼요. 일단 inner로 해볼 거고 다른 타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df3.show를 해보면은 이제 결합된 형태가 나오죠. 먼저 왼쪽에 있는 3개 컬럼이 원래 있던 df, 그 다음에 오른쪽 5개가 df2에 있던 컬럼들이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join 컬럼은 리스트 구조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show를 다시 해보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join 실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union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union 함수는 두 데이터 프레임의 결과물을 이어붙이는 용도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df.union하고 다른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주의사항은 컬럼 스키마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결합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과 df other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컬럼명을 보고 알아서 짝을 지어서 union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순서만 가지고 유니온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컬럼이 뒤바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네임 컬럼이 있고 어드레스 컬럼이 있고 에이지 컬럼이 있죠. 데이터 프레임 하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는 네임이 먼저가 나와 있고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은 어드레스 컬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유니온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임은 네임끼리, 어드레스는 어드레스끼리, 그리고 에이지는 에이지끼리 이렇게 결합해서 유니온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네임 컬럼과 어드레스 컬럼이 이렇게 유니온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유니온 되고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컬럼 스키마를 이용해서 알아서 컬럼별로 유니온 해주지 않는다.
라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복 제거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중복 제거가 되지 않고 결합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파티션 개수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티션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있던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있고 제가 데이터 프레임 2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2는 이름이 최인 것만 뽑아서 만든 게 지금 요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3는 최인 것만 뽑되 그 다음에 셀렉트로 컬럼 순서를 좀 바꿨어요. 어드레스 컬럼, 네임 컬럼, 에이지 컬럼 이렇게 나오게끔 해서 데이터 프레임 3가 요겁니다. 그러면 먼저 df.union 해서 df2와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그러면 show까지 쳐서 보면은 df2에 있던 내용 로우 두 개가 뒤에서 잘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와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df3. 그러면 컬럼 순서를 알아서 찾아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네임 컬럼, 어드레스 컬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df3와 이렇게 유니온 해서 치면은 지금 본 것처럼 어드레스 컬럼, 여기가 어드레스 컬럼인데 네임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름하고 어드레스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이 df3, 이 부분이 df 부분인데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니온을 사용할 때는 컬럼 순서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명심해 주세요. 자, 그리고 persist와 count, show는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persist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메모리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이 없는데 persist는 아주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SQL에 해당되는 문법은 없어요. 어쨌든 이 데이터 프레임을 메모리로 올려서 저장을 시킨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unt는 데이터 프레임의 건수를 출력해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show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지만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물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20로우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늘리려면은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이렇게 값을 주면 돼요. 그러면 100로우까지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 많으면 그러니까 점점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보려면 트렁케이트를 false 값으로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컬럼들이 다 출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persist랑 count, show 한꺼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ersist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persist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메모리로 올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리턴 값은 메모리로 올라간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리턴 값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은 이제 df2가 메모리로 올라간 상태가 됐고 df2.show를 쳐보면은 persist를 안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빨라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죠? 조금 더 빨라진 걸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으면은 unpersist를 치면은 다시 메모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메모리에서 내려온 상태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show를 쳐보면은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해본 것처럼 persist를 해본 상태에서 df-show를 해봤을 때랑 unpersist를 하고 나서 df-show 했을 때랑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df2.count는 이제 건수를 보는 거죠. 건수 출력. 그 다음에 show에서 파라미터가 있었습니다. 파라미터를 보기 전에 이렇게 작성을 한번 좀 해볼게요. df3라고 해보겠습니다. df3는 df.union, df 데이터 프레임을 계속해서 좀 합쳐볼게요. union df.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5개를 합쳤고 이제 6개를 합쳐봤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df3.show를 치면은 지금 최대 20로우까지만 보인다라고 해서 20개만 보인 거예요. 하지만 df3의 카운트는 지금 개수가 30개죠. 자, 그렇기 때문에 30개를 다 보고 싶으면은 n은 30 이상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로우가 다 보이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컬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리진 않았었는데 컬럼이 많으면 옆에 점점점 하면서 모든 컬럼이 안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truncate false 옵션을 주고 이제 실행을 하면은 모든 컬럼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두 값을 같이 줄 수도 있고요. n은 50 이런 식으로. 그래서 show는 주로 이제 디버깅 할 때 많이 써요. 테스트 할 때, 디버깅 할 때 데이터 프레임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주 사용되는 함수 10가지를 알아봤는데 사실 이런 함수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함수를 모두 학습하는 것보다는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함수를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함수와 액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수를 쓰면서 트랜스폼이 뭔지 액션이 뭔지 그 차이점을 잘 느끼지 못했죠. 자, 하지만 스팍에서 사용되는 모든 함수는 트랜스폼의 계열의 함수이거나 액션 계열의 함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함수가
트랜스폼 계열인지 액션인지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이게 어떻게 성능과 직결이 되는지 궁금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